안녕하세요. 홈데디입니다. 오늘은 소파를 잘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소에 잘 알던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구매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재질 그리고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떻게 기준이 좀 정해지는 게 없을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의 그 메이커 브랜드를 가보셔가지고 가격을 비교하시게 될 텐데요. 가구는 아직까지는 브랜드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이나 소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아직 시중에 많이 판매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에요. 컴퓨터나 우리가 이런 부류의 전자기기처럼 어떤 스펙이 딱 정해져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스펙 대비해서 가격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들어드리고자 제가 오늘 5가지를 이제 총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홈데디. 첫 번째, 소파의 크기입니다. 이 소파를 구매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소파의 크기입니다. 많은 집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거실의 크기를 먼저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3인이라고 호칭하는 소파가 보통 2m 내외, 그리고 4인이라고 호칭하는 소파가 3m 내외로 많이들 출시되고 있습니다. 소파 크기가 왜 기성 소파가 2m, 3m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대가 보통 이 거실 크기가 3m 정도 이상 4m 미만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는 보통 4m,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실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20평대나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3m 내외짜리 소파를 놓으시는 게 보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m짜리 3인 소파 같은 경우에는 팔걸이를 제외하면 사람 키가 실제 한 1m 70 성인 남자 평균 봤을 때는 누워서 발끝이 이제 걸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소파도 괜찮다고 하시면 3인을 구매하면 되겠죠. 이렇게 내 집에 맞는 크기를 결정하시고 소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홈데디.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내가 소파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크기를 결정하셨다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앤티크한 디자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요즘은 모던한 디자인 소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성비도 많이 따지시고 손님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하시다 보니까 내가 앉았을 때 편안하고 그리고 가격이 좋아야 되는 골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소파가 골조 가격으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소파 자체의 이제 안에 내장이라든지 외피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들이 조금 높아집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파, 조금 실용적이고 앉았을 때 편안함을 추구하는 소파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홈데디. 소파를 잘 구매하는 방법, 그 세 번째, 용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도는 업소용이냐 가정용이나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결혼을 할 때 사는 소파인지 아니면 혼자 생활을 하시면서 1인 생활에 필요한 소파인지 내 용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결혼을 위한 소파들은 대부분 이제 신혼집이 있으니까 보통 2인이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한 명이 눕고 옆에 한 명 정도가 앉으려면 4인 소파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1인 가구가 생활하는 소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4인 소파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3인 소파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내가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분인지 결혼을 위한 가구인지 혹은 이사를 위한 자식이 있는 분이 이제 가구를 또 소파를 사시는 분인지 그 부분이 나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결정을 하시고 소파 쇼핑을 하실 때
살펴보시면 카테고리 자체가 많이 줄어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일단 소파를 판매하는 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면 판매자분들이 약간 권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축소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입장에 가인 소파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판매자가 그 많은 제품군 중에서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소파를 구매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데디. 네 번째, 품질입니다. 프레임을 짜고 스펀지를 얹고 그 위에 모서tom이 들어가고 털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외피를 보통 이제 가죽으로 사느냐 인공 합성 피혁으로 사느냐 이렇게 해서 소파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차이가 나요. 뭐 일반 스펀지도 이제 등급이 다 있고요. 스펀지도 좋은 걸 쓰느냐 좋지 않은 걸 쓰느냐, 이 소파 전체 가격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비율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외피입니다. 외피를 내가 뭐 합성 피혁이냐 가죽이냐, 가죽도 안가죽이냐 극가죽이냐, 그리고 어느 그레이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돈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피혁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소파는 제외할게요. 인공 합성 피혁이랑 천연 피혁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내가 그냥 요즘 싼 거를 사겠다 그러면 인공 합성 피혁의 같은 경우에는 레자 그리고 PVC 그리고 PU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단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천연 피혁은 대부분 다 소가죽이죠. 우리가 뭐 소파를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기준을 두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대비해서 수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싼 것은 그만큼 짧게 쓸 수 있고요, 비싼 것은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인체가 제일 많이 비비는 부분이 금방 이제 좀 해지죠, 가죽이. 그런 다음에는 소파 가죽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 시기가 그럼 정확히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생활 습관과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딱히 기준이 없어요. 뭐 이게 그렇다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갈라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마모가 오고 갈라짐이 와요. 하지만 그 가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진행 속도가 늦습니다. 아무래도 표피 상부층이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 가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가죽 같은 경우는 가죽인데 이 표면에 어떤 엠보라고 하거든요. 이 엠보를 찍어내는 형태의 어떤 가공 방법들을 가죽 공장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이 내가 살과 부딪히면서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에 대비해서 이게 과연 그럼 100만 원짜리가 옳은 것인가? 보통 100만 원 내외 하시면 안가죽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 100만 원 만약 안쪽인데 안가죽 덮고를 사용한다 하면 준수한 정도. 최고. 면피도 이제 급수가 다 있거든요. 면피 중에 이제 제일 얇은 부분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시중에 한 100만 원 중반, 100만 원 후반대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피만 놓고 쉽게 이렇게 잘 비교하실 때 너무 복잡하시면 그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가성비 좋은 소파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데디. 소파를 잘 구매하는 방법, 그 다섯 번째, 배송비 및 부대 비용입니다. 크기, 디자인, 용도, 그리고 품질까지 다 비교를 하셨으면 그 제품을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기 전에 정확하게 판매자 측에 배송비와 그리고 사다리차, 기타 부대 비용이 쓰이지 않는가 쓰이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지불을 하는가 지불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받고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엘리베이터를 다 올려요. 소파가 다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송 때문에 현장에서 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작다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다리 차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파가 문에서 좀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런 어떤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미리 소파를 구매하실 때 이것은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라고 먼저 물어보시고요.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차를 쓰려고 합니다. 판매자 측에서.
왜냐하면 너타가 이제 파손되는 경우나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사다리차를 쉽게 넓은 창문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매 시에 배송비는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100만 원짜리를 95만 원 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사다리를 썼는데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켜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홈데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매처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로 배송을 간다든지 그래도 배송비는 무료인지도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송비와 사다리차 같은 부대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신다면 소파를 좀 더 잘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데디. 자, 오늘은 소파를 잘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5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크기, 디자인, 용도, 품질, 그리고 마지막 배송비 및 부대 비용, 이 5가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확인을 하신다면 소파를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 잘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제품 그리고 가성비 뛰어난 제품 구매하시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데디. 저희 홈데디 가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구 조립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있고, 가구를 잘 사는 방법, 그리고 가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사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과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